실거주자들도 이곳에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곳들은 철저하게 입지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 신축을 사야 할까, 구축을 사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예시를 드는 곳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지역이 어디인지, 아파트가 어떤 단지인지를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에요. 이걸 하는 목적이 정말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지역이라던가 예시를 드는 아파트들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단지나 아파트를 찍어드리지 못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더 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를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구축은 또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건 입지예요. 그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 입지보다 더 우선하는 게 저평가 지역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역을 잘 선정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로 가져온 곳은 최근에 제가 임장을 가고 분석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소도시 중에서도 외곽 쪽에 이런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저도 임장 가기 전에는 언뜻 봤을 때는 여기가 정말 이제 3년 정도 된 신축이고 브랜드 아파트인데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여기 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주변에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였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현재 33평 기준으로 2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2억 정도예요. 투자금이 9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이 지역이 향후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외곽인 곳들도 따라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보다 입지가 더 괜찮은 곳들은 더 빨리 상승하고 그 기간 동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만약에 이 지역에 하락기가 왔을 때는 좋은 곳들보다는 좀 더 외곽이고 안 좋은 곳들이 먼저 가격이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저평가 지역이라고 해도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입지가 괜찮은 곳을 선별해서 사야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투자금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손품을 열심히 팔고 임장도 가면서 유망 단지를 추려내야 하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이 단지 말고 구축인 곳이 있어요. 이곳은 훨씬 더 입지가 좋지만 연식은 한 10년 정도 된 구축이에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봤더니 매매가가 4억 1천만 원이고 전세가가 3억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투자금이 9천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신축 아파트를 살지 구축 아파트를 살지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소도시인 경우에는 이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보통 입지를 구성하는 곳이 상권, 학원과 학군, 교통, 일자리, 자연환경이에요. 그런데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거의 자급자족 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도 작기 때문에 일자리는 좀 외곽에 있더라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를 합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도 꼭 그 학교가 가까이 있어야지 좋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워낙 도시가 작으니까 버스로도 충분히 그 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권과 학원가였어요. 정말 좋은 상권들, 대형 상권들이 밀집이 된 곳, 그리고 학원가가 정말 밀집이 된 곳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그런 곳들의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봤을 때는 상권이 정말 밀집되어 있고 학원가가 정말 잘 돼 있었어요. 학원가를 볼 때는 항상 종류를 봐야 돼요. 종류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가였어요. 제가 주말에 임자를 갔었는데 그때도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상권이 밀집돼 있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슬리퍼 하나 신고 나와서 그 상권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상권들이 유해 상권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이 뭐 식당이라던가 패스트푸드점, 카페와 같은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원 가기 전에 내가 간단하게 간식을 사 먹고 학원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원가가 잘 되어 있으면 도시가 작기 때문에 학원 버스를 이용해서도 다른 곳에서 많이 이 학원가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집에서 걸어서 이렇게 학원가를 갈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렇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같은 투자금이라면 확실하게 이렇게 구축이라도 입지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연식이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연식이 많이 된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도 많이 보세요. 그럴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입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외곽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도 가격이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많이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입지가 안 좋게 되면 나중에 내가 팔게 됐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결국에는 실거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외곽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학원가가 정말 밀집이 되어 있거나 상권이 정말 잘 돼 있다면 실거주자들도 이곳에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곳들은 철저하게 입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곳은 신축 브랜드 단지였지만 외곽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라도 신축 브랜드 단지가 정말 대규모로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대규모로 연달아 이렇게 들어오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그 입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곳들이 많아요. 임장을 가보면 지금은 거의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랜드 타운이 형성이 되게 되면 상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대규모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학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소도시 입장에서는 정말 천지개벽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지가 좋았던 그런 구도심에서 이런 신도심으로 계속 이동하는 수요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신축과 구축을 보실 때도 이런 점들도 다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살지 구축 아파트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예요. 입지라는 건 결국에는 그 평당가에 들어가게 돼요. 조금이라도 평당가가 높다면 입지가 좀 더 좋다는 걸 의미를 해요. 하지만 그 입지는 내가 컴퓨터나 지도에서 로드뷰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 지역에 가서 내가 걸어 다니면서 느껴보는 그 입지가 정말 진짜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임장을 가셔서 어떤 곳이 입지가 더 좋은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